침묵 속의 죽음, 침대 위의 익사. 2017년 6월 텍사스의 한 워터파크를 찾은 프란치스코 가족. 오랜만에 물장구도 치고 잠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4살짜리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아빠 저 너무 졸려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유난히 피곤해하더니 갑자기 음식물을 개워내고 설사까지 했는데요. 왜? 자, 그래서 엄마는 혹시 물놀이 때 먹은 햄버거 때문인가라는 생각으로 급히 약을 먹이고 아이를 간호했고요. 그 덕분인지 아이는 다행히도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내가 병원에만 데려갔더라면. 왜? 아니 기력을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뭔 일이 났어요? 자, 아들 프란치스코 3세가 그만 침대 위에서 사망. 왜? 소년의 사인은 놀랍게도 익사. 아니 또 물놀이를 갔던 거예요?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3세가 사망한 이유는 마른 익사였습니다. 처음 들어봤네 이런 거. 자, 보통 수영하다가 종종 갑작스럽게 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마른 익사는 잘못 삼킨 물의 일부가 폐 속에 흘러 들어가면요. 뒤늦게라도 폐에 자극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게 실제로 맞나요? 2005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약 3에서 4천 명 정도가 익사로 사망하고요. 어머나. 이 중에서 무려 13%에 이르는 500여 명이 마른 익사로 사망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꽤 많네.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증상을 알면 저희가 마른 익사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네, 마른 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물놀이를 마친 뒤 가슴 통증, 기침, 구토감, 그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거품을 토하는 등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유아, 7살 이하의 아이들은 후드를 포함한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른 익사에 대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 탈출, 이곳에서 살아남기. 자, 이렇게 여름철, 도심에서 가깝고 한 공간에서 물놀이, 또 어트랙션 등등 스릴 만점 즐거움이 있는 워터파크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 워터파크 곳곳에서 당신과 또 가족을 노리는 안전사고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의 꽃 중에 꽃은 뭐다? 슬라이드. 그렇습니다. 스피드와 스릴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입니다. 자, 하지만 빠른 속도만큼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높죠. 알아도 듣자, 모르면 더 듣자. 놀이기구 안전 탑승법. 자, 워터 슬라이드를 탈 땐 라텍스, 또 폴리우레탄, 나일론 소재 등의 수영복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수영복 소재가 아니거나 옷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으면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력 때문에 슬라이드를 내려가던 중간에 멈추거나 심지어는 워터 슬라이드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진짜요? 이 옷의 마찰력 때문에 이 저항력 때문에 튀겨나갑니다. 야, 이거 전혀 몰랐네요. 화면 보시죠. 갑자기 뒤에서 자, 어머머. 아이고야. 어머. 피할 겨를이 없네. 네. 아니, 저 위에서 내려가면 안 되지. 대부분 워터 슬라이드에는 안전 요원이 있어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을 하지만 자, 영상처럼 안전 요원이 또 없는 일부의 워터파크 혹은 또 요원의 말을 무시하고 연속으로 탑승을 저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나죠. 타박상, 골절 등 큰 불상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워터파크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즐길 때 또한 올바른 자세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양손을 일단 가슴에 밀착하시고요. 발목은 꼰뒤, 발끝을 아래를 향해 주시고요. 자, 고개를 들고 배꼽 쪽을 향해서 아래를 주시하면서 타셔야 되는데 이 자세는 마찰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된 자세이고요. 자, 그리고요, 파도에 몸을 맡겨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인공 파도풀. 무려 2m가 훌쩍 넘는 파도로 스릴이 끝내주죠. 하지만 구명조끼나 튜브 없이 그냥 몸을 맡겼다간 몸을 가두지 못해서 온몸이 쏠리면서 찰과상과 또 타박상까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안전가드, 구명조끼, 튜브는 필수고요. 가급적 엉덩이 쪽에만 걸치지 말고 들어가서 손잡이를 꽉 끼워서 나를 맞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튜브에 엉덩이 끼는 거는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튜브에 이거 엉덩이 껴봤는데 진짜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몸이 이렇게 껴가지고 그 상태로 만약에 이게
수심이 깊은 데를 이게 이동을 하면은 몸을 못 가누잖아요. 순간적으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세보다는 손을 꽉 끼고 자기 딱 몸에 잡고. 끼우는 튜브 자세가 더욱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파제의 목적은 거센 파도나 해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산바리라고 많이 부르는 이 테트라포드로 만드는데요. 이곳은 바위나 암초 주변에 사는 볼락, 우럭 등 다양한 어종들이 몰리기 때문에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명당으로 불린다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테트라포드가 정말 위험한 곳인 거 모르셨죠? 실제로 울산해양경찰서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 연안에서 일어난 61건의 안전사고 중에 방파제 사고가 2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빠져서 그러죠. 그렇죠. 이 방파제는 파도에 늘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이끼와 해조류들이 자라서 아주 미끌미끌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테트라포드는 사이사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을 헛디딜 경우에는 곧바로 추락. 맞아. 또 단단하고 높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중상을 입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쉼 없이 치는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인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바다의 블랙홀로도 불리는데요. 여러분 무서우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대안,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그리고 구명조끼나 미끄럼 방지용 신발 등 이 개인 안전 장비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감기 증상, 감기가 아닐 수 있다. 여름철 고열, 기침, 두통, 콧물, 오한의 증상으로 아무 여름에 무슨 감기야 하는 당신. 하지만 지금부터는 무려 치사율 15%에 달하는 이 질병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바로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 즉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인체로 흡입되어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목숨에 치명적인 레지오넬라 폐렴과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폰티악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과 초가을에 증가하는 레지오넬라증, 그 이유는 더운 여름철에 균의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여름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냉각수, 에어컨, 샤워기 등에 균이 아주 바글바글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에 45건이었던 우리나라 레지오넬라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128건, 1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증가. 그리고 레지오넬라증의 치사율이 무려 15%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흡연자, 신부전증, 폐질환, 심혈관 질환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5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증상을 짚어드립니다. 고열, 마른 기침, 두통, 무력감과 권태감의 증상이 보인다. 또는 호흡곤란, 설사, 위장장애까지 있다면 탈이 났나? 에어컨을 많이 쐬서 감기 걸렸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방문해 주시고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2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은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날로 정하셔서요. 필터는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간 담근 뒤 칫솔로 살살살살 청소를 해서 그늘에 말려주시면 되고요. 냉각기 관리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중성세제를 탄 물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뿌려주면 끝입니다. 쉽죠? 그리고 공원이나 등산 가셔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요. 이게 뭐예요? 수도꼭지에서 물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많이 하는데? 레지오넬라균은 오염된 물에 서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중시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의 악몽, 죽음의 한증막. 지난 2017년 7월 미국 조지아주 한 미용실에서 6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하고 나온 디 자넬 에타 파울러. 그런데 당신은 2급 살인,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갑자기 그녀가 살인자가 된 이유. 바로 여름철 찜통차 때문입니다. 디 자넬 에타 파울러는 당시 차량 뒷좌석에 딸을 두고 엄마 머리만 잠깐 하고 올게요 하고 들어가지. 갔는데요. 데리고 들어가야죠. 하지만 그녀의 딸은 차 안에서 더위에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까지.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요. 미국에서만 매년 차량에 갇혀 숨지는 아이들이 평균 37명.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광주에선 통학버스 안에서 8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고요. 2011년 경남 함양에선 5살 아이가 차 안에서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다. 이만하면 정말 여름철 차 안은 지옥의 한증막 그 자체인 거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한여름엔 4시간만 주차해도 차의 내부 온도가 무려 70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체온 변화 속도가 성인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뭐 잠깐인데 괜찮겠지 아니면 믿기 어렵지만 뒷좌석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의도치 않게 방치하는 경우까지 있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꼭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유력시 소비자 잡지에서 발표한 예방법에 따르면요. 휴대전화 또는 지갑, 가방 이런 거를 아이가 있는 뒷좌석에 같이 두는 겁니다. 물론 흔한 건 아닙니다. 애가 차에 있는 걸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흔한 건 순간적으로,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매해 여름 나 그리고 내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차별 파괴범이 있습니다. 왜 이래? 어머머머머머. 아이고.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타이어 때문입니다. D대학 자동차학과 교수에 따르면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의 63%가 타이어 관련 사고입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한여름 7, 8월에는 타이어 파손 사고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타이어 공기압 부족.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폭염에 뜨거워진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요. 열을 받은 타이어가 변형돼서 물결처럼 물렁이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계속 주행하다 보면 엄청난 마찰로 타이어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 펑 하고 폭탄처럼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표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마찰이 생기는구나. 막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 권장치보다 약 10에서 20% 정도 높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어 마모도 점검 필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마모 한계선이 닳게 될 경우에는 꼭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손쉬운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법. 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보이시죠? 네네. 네. 이분을 거꾸로 들어서 타이어의 움푹 파인 곳에 트레이드에 꽂습니다. 네네.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 감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어. 타이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양호한 거죠. 근데 만약에 모자가 3분의 2 이상이 보인다면 아이고, 그건 늦은 겁니다. 꼭 얼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내 모자가 덜 들어간다, 이놈아! 그렇죠. 자, 전대전 두 기사 모두 제 특종인데 말이죠.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프렌시코 대망의 1위 특종 후보를 공개합니다. 여름철 페스티벌 주의보. 우리 집에 시한폭탄이 있다. 제 첫 번째 특종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라스베가스에서는 미국 최대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라스베가스를 대표하는 축제답게 매년 최대 약 30만 명의 관객들이 찾아옵니다. 30대 남성 마이클 모스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야말로 올라이 광란의 밤을 보낸 그런데 다음 날 새벽 택시를 잡으려던 그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훅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지 단 4시간 만에 결국 안타깝게 사망. 아이고.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걸 누를 수가 있을까요? 뭐 이 열기에 나도 몸이 뜨거워지나 보다라고 그냥 착각을 한 모양이죠. 그 정도면 머리가 어지러웠을 텐데. 실제로 미국 라스베가스는 매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며 일명 가마솥 더위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날도 38도를 웃도는 폭염 속의 야외 공연이었고 게다가 숨진 남성은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이 북새통이라 구급차가 들어오는데도 많이 지체됐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더위에 장사 없죠.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사병의 천적은 바로 물.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최소 1시간마다 2컵 정도의 물은 꼭 마셔주셔야 됩니다.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스포츠 음료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근육통이나 경련, 또 의식도 가물가물해지는 열사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요. 일단은 시원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을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신체에 물을 뿌리거나 젖은 수건을 덮어 부채질이나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서 열을 빠르게 증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울 누리는 여름철 재난사고 19, 저 전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살인적인 폭염이 위협해도 에어컨만 있으면 그 어떤 더위도 두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에어컨을 쐬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시한폭탄은 나도 모르게 작동 중일 수도 있습니다. 뭐죠? 집에 시한폭탄이 뭐가 있는 거죠? 불이 났습니다. 시래기 아니야? 저게 달려있는 게 시래기잖아. 저거 그렇죠. 봐봐. 시래기 탔잖아요. 화재 사고의 원인은 바로 에어컨 실외기. 아니 시래기가 왜 터져요? 에어컨 화재 사고 가운데 무려 63.3%가 실외기에서 발생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화재 원인의 80% 이상이 실외기, 이 전선 문제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보통 아파트 에어컨 뒤쪽에 벽구멍을 통해서 실외기를 연결하죠. 이럴 경우 전선이 꺾이거나 피복이 벗겨지기가 쉽고요. 특히 에어컨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실외기 전선은 최대 10m. 하지만 실외기 설치 위치가 멀어지면은 추가로 전선을 연결하죠. 이때 일부 설비업자는 전선을 대충 꼬아가지고 테이프로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맞지. 그러면 실외기 전선 연결이 느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생기고 그때 급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무섭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숨겨진 실외기 시한폭탄 제거법 나갑니다. 중요합니다. 여름이 됐다고 에어컨부터 바로 틀지 마시고요. 실외기 전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외기 후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다면 빗자루 등으로 먼지를 슥슥 쓸어주고요. 그리고 바람이 통하는 망 부분은 소를 이용해서 먼지를 꼭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